네. 안녕하십니까. 5월 입문자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이고요. 여기 변리사스쿨에서 생물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자과 네 과목에 대한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생물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4월에 만들어진 거고요. 올해 이제 2월에 1차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추가해야 되는데 제가 그 생물 강의를 일찍 시작하면서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생물 부분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물화생지는 올해 부분이, 물리, 화학, 지학은 올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경향성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6월이나 7월에 다시 올해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설명회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관심이 있으시면 자료를 보시거나 아니면 설명회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3년치 물리화학 생물지학 문제를 풀어보고 4가지 팩터를 도입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4가지 팩터는 문제별 난이도, 그리고 문제 풀이 시간, 실전에서의 풀이 시간, 그 다음에 not typical한 문제라고 하는데 보통 짱돌 문제나 브리타 문제라고 하죠.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4가지 팩터를 도입을 해서 13년치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고요. 통계 처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자과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제 합격 수기 같은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합격 수기를 보시면 나는 이렇게 공부했는데 성공적이었다. 또는 이렇게 공부했는데 안 좋았던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 합격 수기들 많이 보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사실 합격 수기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결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분들 결론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실제 문제를 갖고 객관적으로 결론을 냈다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아시겠지만 변시가 최근 4년, 여기 이제 올해 22년이 빠져 있는데 1차의 경우 최근 4년하고 그 이전하고 출제 경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올해까지 포함해서 최근 4년을 페이즈 2라고 하고 그 이전을 페이즈 1이라고 하면은 페이즈 1의 시기보다 2의 시기에 컷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4년은 경향이 많이 다르고요. 특히 올해는 컷이 81.66으로 최고였죠.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근데 이 자료에는 그 이전의 경향성하고 현재의 경향성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다, 경향성을 다 아셔야 되죠. 지금은 이쪽 페이즈 2의 경향성으로 출제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페이즈 1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특징을 보시면 페이즈 1의 시기에는 민법 산재의 경우는 조금 꽈락률이 높을 때도 있었지만 꽈락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자과는 꽈락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2012년에는 꽈락률이 60%가 넘고요. 17년에는 42%. 그래서 자과가 굉장히 당락에 영향을 많이 미쳤었죠. 지금 현재는 이제 꽈락률이 낮아졌고 민법 산재 자과 모두 다 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지 예상을 하자면 페이즈 2의 시기가 사실 모든 과목이 훨씬 더 변별력이 있고 좋은 출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페이즈 2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함부로 예측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 근데 올해 2월에 컷이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민법하고 자과를 좀 어렵게 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겠죠. 민법이 작년에 비해서 응시자 평균이 한 5점인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쉬웠고, 그래서 내년엔 좀 컷이 너무 높으면은 이 변별력이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을 이뤄야 되는데 위쪽 구조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좀 어렵게 낼 수 있고 자과도 조금 어렵게 낼 수 있다라고 예측하시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페이즈 1의 시기하고 페이즈 2의 시기에 컷하고 점수, 그러니까 응시자 평균이죠.
컷하고 응시자 평균을 쭉 비교해보면 페이즈 2의 시기에는 민법이 한 4점, 산재가 한 5점, 작어가 한 7점 올랐습니다. 올해는 더 올랐겠죠? 이 자료는 산인공에서는 응시자 평균은 매년 공개합니다. 과목별로, 그러니까 민법 산재, 자과별로. 그렇지만 합격자 평균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공개를 했는데 시기가 2016년이었습니다. 이때 페이즈 1의 시기인데 컷이 좀 높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쉬웠던 시기이긴 한데 이때 유일하게 자세한 통계를 공개했고 근데 얼마 후에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볼 수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고 2016년에 산재 합격자 평균은 85점 정도, 민법은 89, 자과는 한 66 정도 되죠. 예. 근데 지금 자과가 거의 페이즈 2로 가면서 7점 가까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합격자의 자과 평균은 70점대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71.2점? 올해는 뭐 한 73점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여유 있게 합격하시겠다. 그러면 자과가 72, 3까지 나오셔야 되고, 근데 이건 합격자의 평균이니까 컷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한 70점을 넘기시면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과를 65점 맞으셔도 됩니다. 근데 민법하고 산재가 90점을 무조건 넘는다는 가정하에서 자과 65점까지는 가능하죠. 이게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놀라실 텐데 자과는 그렇게 평균점도 높지 않고 컷도 높지 않습니다. 민법이나 산재는 거의 90점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올라갑니다. 투입한 만큼 올라가지만 자과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의 70점, 75점이 거의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법이나 산재보다 공부 시간을 더 늘려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과는 1차에서 주력 과목이 아니죠. 비주력 과목인데 공부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1차에서는 주력 과목인 산재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민법에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과에다 무리하게 시간을 많이 투입하시는 건 현명한 게 아니고 짧은 시간 공부하시고 목표 점수를 정확하게 정하셔서 그걸 달성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공마다 또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과는 초기에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세우셔서 적정 시간만 투입을 해서 딱 맞는 점수를 획득하시고 1차에서 버리셔야 돼요. 2차 이후에는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자과는 오히려 비주력 과목이지만 전략은 잘 세우셔야 됩니다. 네, 그 자과가 다루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초기에 자과 4과목을 뭐 물리는 몇 개 맞겠다, 화학은 몇 개 맞겠다, 지학은 몇 개 맞겠다 이런 거를 자기 상황에 맞춰서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과는 40문제를 실전에서 다 푸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민법 산재는 다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과는 풀이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특히 화학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부분이 힘듭니다. 뭐 화학 같은 경우는 10개를 다 맞출 수 있다고 해도 빨리 못 풀기 때문에 다 못 풉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풀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과목별로 어디를 잘 볼지 어떻게 공부할지도 미리 잘 정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과목별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점은 물리화학의 경우는 난이도를 높일 때 대부분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스텝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풀 수 있어도 실전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풉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난이도를 높여주고 물리화학은 기본서를 공부하시게 되면 거기 내에 있는 부분에서만 나옵니다. 기본서 밖에서 낼 이유가 없어요. 밖에서 내지 않아도 계산 스텝이 길면 잘 못 풀고 점수가 낮기 때문에 정해진 영역 안에서만 출제하지만 문제풀이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음 생물은 난이도를 높일 때 다른 방식을 쓰는데 생물은 기본서에 없는 것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좀 나오고요. 전공자도 힘들어하는 문제들도 나오고 그래서 생물은 영역 밖의 문제를 좀 출제하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학의 경우는 아주 쉽습니다. 지학은 무조건 열심히 하시면 10개까지 볼 수 있고요. 10개를 무조건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틀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학은 자과 4과목 중에서 선물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지학에서 9개 이상 못 맞히시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지학은 적정 시간 공부하면 영역 내에서만 나오고 난이도도 가장 낮기 때문에 무조건 전략 과목입니다.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지학은 난이도 변동도 매년 지학이 올해 쉬웠다,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학은 계속 쉬웠습니다. 14년 동안. 어려웠던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생물은 지학보다 살짝 난이도가 높고 난이도 변동도 있지만, 문제는 전공자도 거의 못 푸는 문제들을 계속 2개, 3개씩 10개 중에 그렇게 계속 출제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면 공부를 해도 거의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목표로 하실 필요는 없고, 이쪽 부분만 맞추셔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고, 근데 최근은 이런 경향이 좀 덜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생물을 한 6개, 7개만 맞추면 충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페이지 2의 시기로 오면서는 이 문제들이 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8개, 9개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생물도 이제 8개까지 맞추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물리도 좀 어려웠는데 최근 문제풀이 시간이 줄었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물리도 한 8개 가까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화학은 난이도도 가장 높고 난이도 변동도 심합니다. 이게 어떻게 출제될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화학은 목표치를 높게 가져가시면 안 되고, 현재는 한 5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5개도 다른 자연과학만큼 공부하셔도 5개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같은 얘기인데, 지학은 금방 10개까지 가게 되고요. 생물은 이제 7개라고 되는데 이제 8개 정도까지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투입하면 가능합니다. 물리도 어느 정도 투입하면 한 8개까지 가시게 되고, 근데 화학은 5개에서 더 무리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은 점수를 올리기 위한 공부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론 공부를 먼저 강의를 들으면서 하시는데,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론 공부 열심히 했는데, 복습도 했는데 기출문제를 못 풀겠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화학은 이론 공부하고 문제를 풀 때는 문제들이 계산 문제들이 많은데, 계산을 푸는 스킬은 또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론 공부에서 그 스킬이 바로 생기시는 분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문제 푸는 스킬을 다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문제 푸는 스킬이, 민법이 이제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과목이라고 하는데, 화학의 문제 푸는 스킬, 계산 문제 푸는 스킬은 휘발성이 더 높습니다. 진짜 금방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화학이나 물리 계산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화학 물리 같은 경우는 좀 일찍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주기적으로 문제를 몇 개씩, 10개, 20개씩이라도 주기적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계산 문제 푸는 스킬에 대한 감을 계속 몸 안에 남겨놓지 않으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잘 까먹고. 그래서 화학 물리는 강의를 일찍 듣고 문제 푸는 스킬들을 주기적으로 잊지 않게 반복을 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화학은 문제 푸는 스킬을 익혀야 되고, 또 하나는 문제 푸는 스킬까지 익혀도 많이 맞출 수가 없는 게, 실전에서 풀이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다 못 풉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스킬을 익힌 다음에 빨리 푸는 연습을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물이나 지학은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이론만 잘 공부하시면 기출문제 다 풀립니다. 제대로 공부하시면. 근데 화학은 그렇지 않고 이론 공부해야 되고, 문제 푸는 스킬도 익혀야 되고, 더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수를 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높게 가져가는 건 좋지 않고요. 저는 5개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목표치를 6개, 7개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험 봤을 때 5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화학을 4개 맞추고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신 자과 물리 지학에서 1개씩 더 맞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화학 목표치를 처음부터 높게 가져가는 건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늘색 부분은 페이즈 1의 시기에 네 과목을 몇 개씩 맞춰야 될까요? 네, 특별한 전공이 없으신 분들 얘기인데 지학은 9개, 10개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은 한 5개, 6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리도 5개, 6개, 화학은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최근 4년간 자과 경향성이 바뀌면서 이제 점수들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달라졌고 생물은 거의 8개 보셔야 되고 물리도 8개까지 보셔야 되고 화학은 말씀드렸듯이 5개 정도가 적정 목표 선입니다. 주력 과목을 자과 중에 주력 과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인데 특별한 전공이 없으신 분들은 지학을 무조건 1순위 1차 주력 과목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2차 주력 과목으로 물리하고 생물 2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은 적정 수준 방어하는 것으로 해서 하시면 말씀드렸듯이 9개, 10개, 8개, 8개, 5개 정도 되면 점수가 65점에서 75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70점 정도 맞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요.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뭐 72점 정도? 72.5 정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자과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간을 투입하고 시간을 아껴서 산재와 민법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실전에서 문제를 받으시면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순서대로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이론 문제인 지학하고 생물 2가지를 먼저 푸셔야 돼요. 뭐 생물이 자신 있으면 생물 지학 순으로 푸시는 거고 이론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 가능하면 물리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물리가 화학보다는 약간 쉽고 문제 풀이 시간도 짧기 때문에 화학은 마지막에 푸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 시간은 결국 목표치를 정하셔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생물 지학을 합쳐서 15분 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10분 내로도 끊습니다. 그냥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그냥 지문 보시고 바로바로 체크해서 생물지학은 10분, 15분에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 물리 한 20분, 그리고 나머지 한 30분이나 35분을 화학에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자과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민법이나 한자도 마찬가지인데 기출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들을 기본 강의를 듣고 가능한 한 빨리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면서 기출문제가 어떤 영역이 중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머릿속에 넣으셔야지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생물을 강의하고 있는데 생물의 경우는 심합니다. 기출을 제대로 안 보면 생물은 영역이 넓어서 지금 공부를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차 공부를 하신다면 생물에 한 달 투입하는 것도 사실 버겁기 때문에 그동안에 생물에서 잘 나오는 영역만 밀도 있게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면서 머릿속에 어떤 영역은 어느 정도 깊이로 나오고 어떤 영역은 가볍게 나오고 어떤 영역은 나오지 않는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생물의 영역에 대한 매핑, 지도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1회독, 2회독 할 때 제대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출문제를 여러 번 잘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 1의 시기와 2의 시기에 이제 출제 경향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자과의 경우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리화학의 경우는 실전에서의 문제풀이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계산 문제의 스텝들이 좀 짧아졌다는 거죠. 화학도 짧아지고 물리도 짧아지고 근데 물리는 과거에는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현실적으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한 8개 생각하셔야 되고요.
화학은 짧아졌지만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한 5개. 그 다음에 생물의 페이즈 1과 페이즈 2에서의 변화는 기존에는 전공자도 풀기 힘든 문제들이 뭐 10문제 중에 한 2문제, 3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그러니까 21년과 20년에는 10문제 모두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생물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왔고요. 올해는 풀 수 없는 게 좀 나왔어요. 한 문제는 전공자도 못 푼 문제가 나왔고, 한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던 부분이 출제돼서 맞추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약간 한 문제나 2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과거보다는 경향성이 덜해졌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데이터들 쭉 분석한 거고요. 생물을 강의하니까 생물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이블 넣어놨는데 테이블이 너무 페이지가 거의 끝에 페이지죠. 32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나중에 파일로 한번 보시거나 파일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교재 편제에 따라서 영역별로 분류를 한 거고, 이건 14년치 생물 기출이고요. 여기에 생물 문제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목적이나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제가 문제의 제목을 붙였어요. 제목을 붙여야지 나중에 문제가 기억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생물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중간중간에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출제 경향에 대해서 쭉 한 5페이지인가 설명을 해놨고요. 여기에는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이쪽은 교재 편제고 영역이고, 이쪽은 출제 경향이 같은 부분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쪽은 생물에 기초하고 그 다음에 세포를 자세히 공부하시는데요. 여긴 기출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기는 무조건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공부하셔야 뒤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출제가 어떻게 되든 잘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주의하실 점은 최근 3년간 세균에 관련된 문제가 5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특이한 출제 경향이라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균이 14년간 5문제가 나왔는데 중요도가 그 정도 된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거기에다가 계속 세균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없는데 5문제가 3년간 몰아서 나왔다는 건 사실 출제하시는 분이 이쪽을 전공하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분이 또 출제한다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균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대비하시는 방법은 5문제가 나왔는데 세균에 대해서 기초적인 공부를 하면 물어볼 수 있는 지문이 거의 기출 지문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에 있는 그 관련된 영역만 공부하셔도 그 적정 수준에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세포과 광합성 부분인데, 세포과 광합성은 전공자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원래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지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뼈대만 되는 지문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정도 깊이로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깊이 들어가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대신 여기가 어려운 부분은 다른 영역은 세포를 공부하실 때 부분을 공부하고 부분을 까먹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다른 영역은 부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세포과 광합성은 각 단계 간의 관련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간 부분들을 까먹으면 전체가 흐트러지면서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부하실 때 핵심되는 뼈대만 계속 반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세포 분열 부분인데, 이쪽 광합성이나 세포보다는 쉽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하실 것도 많지 않고 기출문제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적정 수준까지 커버해서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DNA 복제나 전사 번역 부분도 있는데 여기도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공부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커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 부분은 유전학인데 여긴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뭐 교차라든지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커버해서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근데 유전학 자체는 생물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유전학 어려운 문제는 화학 어려운 계산 문제에 준해요. 못 풉니다. 예, 어렵게 나오면 여기 가계도 문제는 전공자가 풀어도 한 5분, 예, 빨리 풀어도 5분 걸리는 황당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에서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유전학은 주의하셔야 돼요. 어렵게 나오면 체크해 놓고 마지막에 풀어야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붙잡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유전학은 풀어서 2분 내에 안 풀리면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2분 풀었는데 곧 풀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다 보면 3, 4, 5분 금방 갑니다. 생물은 10문제 푸는데 7, 8분 내로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문제 잡고 5분 넘어가면 자과가 망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유전학은 조심하셔야 되고, 가계하고 반성유전 이 문제가 그런 문제였고요. 최근에 나오는 뭐 검정교배, 그다음에 자가교배, ABO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1, 2분, 거의 1분 내에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풀어야 되지만 어렵게 나오면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다행인 건 어려운 문제는 과거에 나왔고 현재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이제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출제를 안 하시는 것 같고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푸시고 어려우면 넘어가셔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생명공학, 분자생물학 부분인데 생물학의 연구 기법들이 나오는데 얘도 출제 경향을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기출문제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기본서에 나오는 정도로 그냥 방어적으로 접근해서 어렵지 않게 나오면 맞추겠다 정도로 가셔야 됩니다. 좀 커버하는 게 어렵습니다. 다음은 인체생리학 부분인데 이 연두색 부분이고 여기는 여기도 방어 영역이에요. 100% 커버는 거의 불가능하고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도 나오고 너무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역 중에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편중돼서 한 곳만 나오고 다른 쪽은 안 나오고 그 출제 패턴을 파악하기도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굳이 보시자면 내분비계가 가장 많이 나왔고, 내분비계에서는 당뇨병 관련해서 인슐린하고 티록신, 갑상샘 호르몬인 티록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난이도가 높아서 인슐린하고 티록신 위주로 뭐 여기도 그냥 핵심적인 걸 방어하는 수밖에 없고요. 순환계하고 호흡계는 6문제가 나왔는데 굉장히 다 쉬웠습니다. 여기는 공부하시면 뭐 맞출 수 있게 나오니까 맞추셔야 되고요. 다음 면역계가 4문제가 나왔는데 4문제가 이름은 다른데 딱 2가지입니다. 항체 종류하고 면역세포의 종류 2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면역계에서 나올 수 있는 테마를 뽑으면 한 10개가 넘습니다. 그 몇 개 중에 딱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면역계도 면역계 기본을 잘 공부하시고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온 부분은 더 꼼꼼히 보셔야 되겠죠. 여기 생식계는 거의 풀 수 없는 문제였고, 여기 배설계 네프론도 거의 전공자도 못 푸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신경계는 이제 활동전이라고 나왔는데 다음에 근육의 수축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동전이하고, 지금 용어를 잘 모르시겠지만 활동전이하고 근육의 수축을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인체생리학은 100% 커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셔도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100% 커버하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서너 배를 공부하셔도 사실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방어적으로 접근하시고, 다음 여기는 진화 부분인데 고세균이 3문제가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세균은 잘 공부하시고, 나머지 약간 골치 아픈 문제들도 나오긴 했는데 그건 100% 커버가 안 되고, 여기 이쪽은 무조건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하디 와인버그 2문제, 그 다음에 자연선택 2문제, 유전적 부동 3문제가 나왔는데 3가지 다 쉽고 짧게 공부하고 금방 맞추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태계 쪽이었는데, 생태계가 옛날에는 여기는 잠깐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는데, 현재는 이런 쉬운 문제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득점이 워낙 높으니까 출제를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질소순환 문제가 2개가 나오고 우점식물이 나왔었는데, 질소순환은 그나마 이쪽 생태계에서 까다로운 유일한 테마입니다. 생태계는 공부하실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얘만 약간 까다롭고, 우점식물은 굉장히 지엽적이라서 전공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출제 경향은 그동안 너무 쉽게 냈기 때문에 이제는 까다로운 걸 찾아서 내거나 지엽적인 걸 내거나 아니면 출제를 안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까다로운 부분들을 좀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물은 시사성 있는 테마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 아랫부분은 위쪽에도 중복돼서 나와 있는데,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럴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제될 수 있고, 아니면 옛날에 5157이나 그다음에 조류 독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서에 나와 있지 않아도 문제가 시사성이 있는 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생물은 영역별로도 좀 출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서 공부하실 때 중간중간에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렸고요. 제 강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 기본 강의는 실강이 한 60% 현재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7월 정도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기본 강의는 5월 말에 끝나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생물도 공부하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잘 못 풀겠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만든 강의고요. 14년치 기출문제를 해설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 해설들은 공부를 하기 위한 해설보다는 이제 2월에 1차 시험을 보면 이제 시험을 본 분들이 내가 왜 틀렸지, 왜 맞았는지를 이렇게 체크하기 위한 기출 해설 자료들이라서 좀 심플한데, 그게 아니고 제 강의의 목적은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본 강의를 잘 공부할 수 있게 하자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관련된 핵심 이론들이 기본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론들이죠. 그 이론을 깔끔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한다는 개념이고, 14년치인데 한 10일 정도일 거예요. 한 3.5시간 기준으로 10일 정도. 강의가 되게 긴데 핵심 이론들을 다시 잘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는 무료로 하기로 학원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기본 강의 들으시고 이제 기출문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사성 테마 무료 특강을 한 2번 정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시사성 테마 무료 특강이고, 하루 정도, 3시간 정도.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특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시사성 있는 문제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자가 약간 난이도가 높게 출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이나 7월 정도에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월이나 12월에 최종 정리 특강을 하게 됩니다. 강의 소개도 마쳤고, 그래서 자과는 정보가 많아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셔서 나중에 좋은 점수들 다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